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관련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보실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입니다.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죠. 자, 지금까지 누가 입안을 하는지 입안권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이제 입안권자에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까지 공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어떤 절차로서 정책이 입안될까? 3단계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때 기초조사는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민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해당 도시나 군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그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방의회나 관계되는 시장구수 등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했었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절차입니다.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는 그 기초조사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세 가지. 예를 들면은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앞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도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 이제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시킵니다. 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절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 등이 생략될 수 있잖아요. 생략. 이때 그 제가 총정리 이론 강의할 때 기본서에서 아마 기초조사 등의 생략 요건을 체크해 드린 게 있을 것이죠. 이것들은 좀 복습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약집 25페이지 보시면은, 기초조사를 할 때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을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이 생략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A와 B를 묶어와요. A, B. A하고 B를 묶어서 A와 B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초조사 생략 요건이에요. 기초조사 생략 요건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국이 도심지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는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이야. 지구단위 계획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만인 경우에도 기초조사 없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합니다.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C번이죠. C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D.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C하고 D하고 E. 이 세 가지는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C, D, E에 해당하면
C, D, E에 해당하면은 네, 토지 적성 평가.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야.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요건이야. 그러니까 C하고 D하고 E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 등이 모두 생략되는 게 아니고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B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가 생략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초조사 안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도 토지 적성 평가 재적성 분석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C하고 D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네, 기출된 것 위주로 해서 지문을 잘 구성해 두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장 넘기면은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두 번째 주민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고 및 열람이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을 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도시공관리계획 안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그리고 시청군청, 해당 시청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시민에게 정책 위반 내용을 알리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 소리를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즉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도시공관리계획 이 변경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소리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열람기간 내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의견 청취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공관리계획안, 정책안이죠. 정책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시군 지역에서 보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도시공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도시공관리계획안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시켜서 그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개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청회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거야. 단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입안되는 사항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가 공개 열람된다면 기밀이 누설되니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상으로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이 있으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것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의 특례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입안 특례는 제일 위에 이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이 원칙이에요. 근데 조속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입안도 가능한 특례가 허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 제한, 입안 절차까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방의회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런 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제가 하나 정도는 꼭 암기를 좀 하시라고 체크를 해드렸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많은데 1번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기본 강의,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할 때 아마 체크를 해드렸을 겁니다. 가볍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정책이 입안된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입안권자, 입안 제한, 입안 절차를 공부한 거죠. 자, 지금부터 결정권자, 결정 절차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약집 26페이지 오시면 되죠. 26페이지 오셔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제 입안이 끝났고, 결정권자, 결정 절차 등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할까요? 네, 교재하고 딱 비교합니다. 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기를 하기로 우리 약조를 했잖아요. 암기해야죠.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 이해올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죠. 당연하죠. 중앙정부가 입안한 것을 하급기관인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빠뜨리면 안 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시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자원보호구역이죠. 수단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관할이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당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거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재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시당 또는 군수 해가지고 갑은 줄 거면 되죠. 시당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한 도시공 관리 구역은 시당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지금부터 교재를 보지 않고 저 논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위반된 도시공 관리 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 게 원칙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 3개는 외워야 되죠.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수단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시당군수도 직접 도시공관리가 결정을 될 수 있죠. 시당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시당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결정권자를 했잖아. 이제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 절차. 그러면은 자, 결정 절차죠. 자, 결정 절차. 여러분 교재는 27페이지를 보시면 되죠. 27페이지 보면 이제 결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공관리구역을 위반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됐죠? 예를 들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야. 이것을 3종 일반 주거지구로 제3종 일반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거야. 이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몇 단계가 있었죠? 7단계잖아요. 기초조사를 합니다.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세 번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되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주성 평가, 재지역성 분석 3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것은 주민의견 청취 절차 없이도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 가능합니다. 생략 요건.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등은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반 절차 3단계를 배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라는 결정권자. 결정 절차, 결정권자를 배우자고. 그럼 누가 결정하죠? 결정은? 그죠? 시도지사 결정이죠. 위반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시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잖아요. 예외적으로 수단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도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죠. 딱 하나만 외우면 되죠.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완벽하죠. 결정은 완벽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예요. 협의 및 심의.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설명 들으면서 이런 교재에 맞춰보십시오. 이번에는 교재를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협의 및 심의 보시죠. 시도지사가 결정할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 전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이 쓱을 적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교재에. 교재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총정리 이론과의 기본서로 확인하시면 되지 뭐. 매번 쓰면서 안 보인다, 뭐 글씨 안 좋다.
글씨 지금 정자를 쓸 수가 없잖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거야.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하고 협의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잖아요. 그때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장관급하고만 협의하는 거야. 관계되는. 그럼 장관급이 아닌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협의 대상에다 제외되는 거라고.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지만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 이게 작년에 또 시험 나왔잖아요.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강조를 했다고 보죠. 그렇죠. 다 적을 수가 없어, 이거. 길어서 못 적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총정리 이론 기본서 찾든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보겠습니다. 자, 국장과 직접 협의해야 될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됩니다.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교재 봅니다.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자, 결정 절차, 협의. 결정 전 사전 협의하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할 때는 가분해봐요. 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돼. 단, 이때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을 받고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나번해봐.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번에. 읽어볼게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라는 거지. 그 첫 번째가 뭐죠?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동그라미, 입안하여 결정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하는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줄 거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직접 해야 됩니다. 방금 체크해드린 두 개 위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자,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 입안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분도 설명 들어보시죠. 시도지사 결정할 거야. 교재에 있습니다. 시도지사 결정합니다. 혹은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거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대도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이잖아.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어디죠? 중앙도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네,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입니까? 대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공관리계획,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즉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자, 니은번의 심의, 결정 절차, 기억번 협의, 니은번의 심의,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협의 심의는 결정 절차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A번, 시도지사 시당구조 결정 시자, 시도지사 또는 시도 또는 시도지사 시당구조가 도시공관리를 결정할 때는 시도 또는 시군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야. 다만 줄 것죠. 시도지사 시당구조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줄 것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즉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동그라미 아주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협의와 심의를 쳐서 결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은 입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을 최종 정책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이죠, 이제. 원칙인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사항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잖아. 그리고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 절차까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그리고 정책 결정을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지금까지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하여 공부를 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여러분, 잠깐만 또,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한 내용을,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위에 이제 국가계획이 있었죠. 중앙정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이제 국토계획이 국가계획이에요. 최고의 국가계획이다. 국토계획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밑에 무엇이 있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죠.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네,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 지침에 맞도록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 있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이것을 새로 지정도 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정부를 대상으로 도시적 안에 16개가 있잖아요. 도시적 밖에 5개에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주거지역은 주택만 지어야 되고 원칙이, 상업지역은 상가만 지어야 되고 업무용도의 빌딩,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만 지어야 되고 녹지는 녹지 보존이 목적이잖아요. 그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에 무엇이 지정되는 거죠?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 역할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또 보완하려고 만든 게 뭐죠?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 다시 용도구역을 지정한 걸 만든 거죠. 지정된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만들었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만들었고, 그 용도구역의 역할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만든 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름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려고 만든 용도구역이 신설됐잖아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되는 거죠.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을 행위 제한,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구역 3개가 신설된 거죠. 그 3개의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또 신설된 거라고.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이죠. 도로, 상하수도, 지하철,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새로운 설치된 기반시설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었고, 무엇을 결정하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도시로 개발되고 30년, 40년, 50년 지나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결정하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었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결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잖아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었다고. 이 5가지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했죠? 누가 이것들을 정책으로,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이거 5가지를 누가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지? 입안권자를 배운 거죠. 입안권자. 누가 이것들을 정책으로 결정하지? 결정권자를 공부한 거죠. 그때 입안권자가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전부 행정청이야. 시장, 군수, 국토교토 장관과 도지사가 입안하니까 전부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아닌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잖아. 입안 제한을 공부했지. 그럼 이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민이 그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삭제됐기 때문에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전체로 입안할 때 입안 절차를 입안권자, 입안 제한, 입안 절차를 배운 거죠. 절차, 기초 조사를 합니다.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입안 절차를 공부한 거죠. 입안되면서 누가 결정하죠? 결정권자.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시당구사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당구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토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3개 있죠.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토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수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이런 것을 공부한 거죠. 결정할 때 절차가 되게 되죠. 결정할 때는 첫 번째 협의하고, 그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죠. 협의 및 심의를 거치게 되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면 되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온 거죠. 쭉 국가기획부도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입안하고 입안권자 결정한다. 결정권자. 입안 절차, 결정 절차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도는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가 여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가 준비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방금 결정이 된 거죠. 결정되면 비밀입니까?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리죠. 그 결정을 고시죠, 고시. 결정 고시의 효과. 고시가 알리는 거예요, 고시. 고의가 아니고 고시. 오타입니다. 고시. 어디에 고시하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발행하고, 또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시도, 시군 공보를 발행하고, 그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를 하는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고시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될까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줄 거면 되죠. 지행도변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교재 밑줄 것이면 되죠. 지행도변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험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기득권보호죠. 기득권보호. 기득권보호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자, 설명 듣겠습니다. 설명 듣고 교재 읽으면 되죠, 여러분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고.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이제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으로 세분되잖아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니까 몇 층? 4층 이하 주택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2종이 중층, 3종이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고층 아파트죠.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일 때는 고층 아파트 건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50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파트 50층이죠. 50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파트 50층을 지으려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사 착수를 했어. 공사 착수를 해서 아파트 짓고 있다고. 그런데 50층 아파트 공사의 착수 이후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유통상업지로 변경된 거죠.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유통상업지의 지정 목적이 어떻게 되죠? 유통상업지는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곳이니까 서울의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이런 곳이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럼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니까 이런 곳이 아파트 지을 수 없어.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거든요. 그럼 봐요. 3종 일반 주거지대는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어. 그럼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로 변경되면은 유통상업지로 변경된 이후에는 아파트 건축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3종 일반 주거지를 유통상업지로 용도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지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고시를 했겠죠. 그러면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간지구역의 결정고시가 먼저입니까? 50층 아파트 공사의 착수가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니까 여기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지구역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득권 보호라고 한 거죠. 다만 도시공간지구역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아두면 기득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아놓고 착수를 안 하면 기득권 보호를 못 받는다고. 인허가 승인을 받고 도시공간지구역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아 사업 및 공사에 착수를 한 자가 그 착수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만 기억나시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또 하나가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착수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이죠? 3개월 내에 착수한 사업 및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죠. 교재 같이 볼까요? 가로 2번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기득권 보호, 도시권 관리구역 결정 당시에 미치고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핵심이라고.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권 관리구역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다만 기억권해 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권 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이죠? 3개월 이내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문청에 가서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용을 뭐하죠?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니은번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참고 안 해도 괜찮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기억하고 끝내면 돼요. 원칙과 예외 기억까지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도시권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는 거죠?
지행도면 고시를 한다는 거지. 그럼 봐요.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했을 때 서울 국토교통부 관보나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여 결정을 고시에서 알렸단 말이야. 그럼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는 정책 결정 이후에 처음으로 첫 번째로 알린 거라고. 근데 그 서울시 공보나 관보에 게재된 것을 보면은 그냥 서울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만 알게 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한 거죠. 그럼 지행도면이 무엇이냐면은 지행도면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상, 지금 무엇이 결정된 거죠?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잖아요. 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상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 밝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 지도면은 여기다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된 상을 밝히는 거죠. 이 빗금진 부분의 용도 지역이 지금까지는 서울시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주거지로 변경됐다. 변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 이렇게 밝히는 거죠. 상세하게. 그리고 이 변경 위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몇 번지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지행도성의 도면 위에 상세하게 밝혔잖아. 이것을 무슨 도면이라고 합니까? 지행도면이라고 하고 이 지행도면으로 밝혀서 이 지행도면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고시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처음 결정했을 때 한 번 고시에서 알린 것을 지도 위에 상세하게 밝혀서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 쳐야 되니까 지행도면을 누가 작성하죠? 작성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행도면 고시를 하려면은 그 앞에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그 후속 조치에서 항상 지행도면 고시가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구역은 입안하여 결정하잖아. 그때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구역을 정체로 입안한 입안권자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체로 결정되면은 결정 내용을 시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지행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행도면은 누가 작성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을 입안한 자. 작성자는 곧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권자하고 동일하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을 입안한 입안권자가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지행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누가 입안했죠? 아까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니까 이 입안을 한 자가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지행도면 작성을 한다 이 말이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이 가능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구역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행도면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도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권자와 지행도면 작성자는 같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행도면도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광역자치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지행도면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규정이 없다, 없음.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교재 같이 볼까요? 지행도면 같이 보겠습니다. 의.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 도시군 관리구역 사항을 명시한 도면. 자,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 도면을 무슨 도면이라고 하죠? 지행도면이라고 한다고.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멋지게 만들었잖아. 지행도면 누가 작성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당구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 입안권자이면서 원칙적으로 지행도면의 작성자가 되는 거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을 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지행도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도지사 승인 같이 보겠습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나 군수, 시장이나 군수를 줄 거죠. 시장이나 군수는 시장이나 군수는 지행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행도면을 작성하면 밑줄 긋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가로 안에 줄 거죠. 가로 안에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29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가로 안에 줄 거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행도면은 도지사 승인 대상인 그 제외입니다. 대외. 시장구사 작성한 지행도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시장구사가 직접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지행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영원히 타당할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도시 환경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동그라미에 넣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 휴식하고 새로 신설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